첫 번째 핫쌈은요,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훼손시켰던 남성을 수사 중인데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이 앞서 편의점에서도 난동을 부린 인물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난동 부린 CCTV 영상도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늦은 밤 편의점에 들어오는 남성, 음료수를 집어 들더니 계산도 안 하고 마셔버립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듯 계산대에 내동댕이 치고 편의점 직원을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합니다. 편의점을 나서다가 다시 담배를 집어들고 전자담배를 집어들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10분 뒤 이렇게 전시되어 있던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발로 부순 이 남성. 이 남성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범죄심리학 전문가. 어제에 이어서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 오늘 뵈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도 뵈시죠. 네, 수업 있습니다. 아, 수업 있으시군요. 네. 경기대 본과 네, 수업 네, 있으시군요. 네, 네, 범죄심리학 수업입니까? 네. 그렇군요. 네. 이 남성의 정체가 중국인이라면서요? 네, 지금 이제 이 남성의 CCTV, 이 남성이 찍힌 CCTV를 보면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거칠 것이 없다 이렇게 네네.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잘 아는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여행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 여행 비자로 들어온 중국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행동들이 도대체 일상적이지가 않은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했을 것만 같은 사람이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계심이 지금 더 커져서 예. 지금 네티즌들은 굉장히 뭐 왈가왈부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행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이 중국인 남성이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렸다라는 얘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논현동 호텔 직원을 폭행했다.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남의 차 발로 부셨다. 시승용 외제차 4대 조수석 문을 또 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30대 중국인 긴급 체포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런 겁니까, 교수님? 글쎄 뭐 면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네. 아마도 뭐 변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 뭐 술을 한 잔 먹어서 뭐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정확히는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주장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한 행위를 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사이드 미러를 부신 차 외에도 외제차를 3대를 더 손괴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수리비가 이만저만 비싼 게 아니어서 그렇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손해액으로 따져도 아주 심각한 수준일 거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폭행도 했습니다. 모텔 직원을 폭행을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형사범이라서 나중에 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구속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뭔가 뭐 마음에 좀 분노가 있는 겁니까? 범죄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뭐 관세 때문에 열받으면 왜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화풀이 하는지도 아니 모르겠네요. 뭐 관세라기보다 일단은 폭력 행위를 한 패턴을 보면 네네. 별로 경계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내에서도 저와 같은 뭐 불량 행위들을 했던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경계심 없이 그냥 캐주얼하게 지금 폭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의 중국 내에서의 전과부터 좀 뭐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구속됐어요. 근데 외국인도 구속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렇게 저지르면. 그럼요. 속지주의가 그 적용이 되니까 네. 당연히 뭐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수리비 같은 것도 이분이 물어내게 될 가능성이 크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네네. 당연히 이제 민사 소송하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뭐 형사 과정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는데 합의금 같은 게 지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재산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렇죠. 만약에 중국에 부자들 많으니까 그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부셨다.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런데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난동 그 피우고 그다음에 그 재물을 갖다 손괴하고 배째라 나몰라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형량은 물론 높아질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예.
사실은 보상받기가 뭐 보험 처리하는 정도 수준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교수님 말씀처럼 아까 저 편의점 직원을 때리려고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밖에 나와서도 뭐 이렇게 던지고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범죄를 막 남연하러 와서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글쎄, 저게 습격이 아니고는 저렇게 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네. 문제 행동들이 거의 한 뭐 1분 사이에도 한 서너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정말 습관으로 보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어떤 범죄 전력도 좀 조회해봐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도 흥미롭게 들립니다.